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공급 쇼크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쇼크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공급 쇼크냐? 서플라이 샥, 공급 쇼크.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은 뭐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모든 투자 자산에 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뭐든지 유통, 시장이 이제 있잖아요. 뭔가 유통되는 시장, 거래되는 시장. 이 시장 안에서 이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이퀄리브리엄을 찾아서 가격이 찾아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 그냥 혼자 공급 쇼크가 오진 않습니다. 수요 증가와 이 발행량 감소의 어떤 이 만남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참 고맙게도 공급량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4년에 한 번씩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해줘요. 무슨 일이 됐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시점이 이 4년 주기로 항상 찾아온다는 게 참 신기한 현상인데 그것 때문에 이 공급 쇼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급 쇼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이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과 가격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는 곳은 거래소죠.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업비트 거래소 많이 쓰실 텐데 국내 거래소들도 이 비트코인을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개 가지고 있고 200만 개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이제 통계들이 있죠. 비트코인의 거래소를 그래서 거래소들이 몇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트랜잭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래 이 내역들을 보면요. 여기가 거래소 지갑이구나. 굉장히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양도 굉장히 많고 이런 지갑들을 우리가 특정 거래소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거래소들, 그 주요 거래소들의 지갑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들에 들어있는 비트코인 수가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거래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비트코인을 뭐 따로 뭐 이렇게 쓸 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통은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팔 필요 없는 사람들, 거래소에 놔두면 불안하니까 빼는 겁니다. 개인 지갑으로. 그럴 때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을 팔고 싶을 때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클 때는 개인 지갑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들로 이 비트코인들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거로 예상된다. 그럴 때는 보통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와서 그 보유량이 줄어들고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 다 올랐다. 이제 좀 내려갈 것 같다. 라는 예상이 이제 시장에 있다. 그러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다 이제 팔려고 거래소로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시계열을 쫙 늘려가지고 2012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 초록색 선입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죠. 이때가 이제 처음 있었던 서플라이 샥입니다. 2012년, 13년도 가면서 있었던 거래소 보유량이 확 급감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그 뒤에 이렇게 상승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유통하는 비트코인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나 비트코인 살래. 근데 거래소 가니까 양이 적어.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이때 보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쭉 이렇게 늘어주다가 여기서도 훅 급감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때 2020년, 21년 때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리디스커버,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비트코인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래소 보유량도 급감했다. 물론 마이클 세일러가 다 샀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움직임들이 확산됐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이제 2021년 6월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죠. 세 번째 서플라이 샥.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플라이 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10만 불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FTX 터지고 2022년에 FTX 파산 사태 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줄곧 거래소 보유량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도 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이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떨어지는 폭이 좀 심하긴 해요. 2017년에는 사실 떨어지는 거 없이 그냥 막 거래소 보유량 올라갔죠. 근데 그러면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는 한번 이렇게 훅 떨어진 지점이 있었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리고 2024년 넘어오면서 다시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2017년, 2013년에서 2017년 넘어오는 요 때를 이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리테일 익스펜션, 개인 투자자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그 원년으로 보고요. 기간으로 보고요. 2017년에는 그래서 거래소 보유량이 그렇게 줄지 않으면서 가격이 같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 양상이 이 기관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0년부터는 이 2020년에는 그렇게 큰 기관들이 투자하진 않았었어요. 몇몇 헤지펀드들 그리고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샀던 그런 원년이고요. 2023년, 2024년은 이제 그 미국 ETF가 나와서 기관들도 대형 기관들도 블랙록 같은 ETF 명가 이런 기관들도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간접 매수를 하는 그런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지난 2013년에서 17년 동안 거래소 보유량이 막 늘던 게 줄어드는 추세로 거래소 보유량이 늘지 않아요, 더 이상. 개인들도 사지만 기관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게 더 급격해진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격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소 보유량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2016년에 거래소 보유량이 이렇게 떨어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2020년에도 거래소 보유량 노란선 떨어지자 비트코인 가격 올랐다. 크로스가 있죠, 항상. 2024년 크로스는 없습니다. 그냥 줄곧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 거래소 보유량 떨어지고 있고 가격은 여기는 지금 이제 6만 불, 8만 불인가요? 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이제 10만 불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반대로 항상 이렇게 가는 양상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반감기 있었던 해에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줄어들 때 가격은 오른다 라는 거고요. 자,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5년 내 최저치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1월 달에 요 정도 280만 개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가격은 이렇게 2021년 수준 뛰어넘고 10만 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쇼크가 지금 온 겁니다. 5년 내 최저치까지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보유량이 떨어졌다. 한 280만 개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디맨드가 점점 커지고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매수하려고 하는 이 새는 점점 커지는데 거래소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수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반사이익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무래도 또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이 매수되진 않습니다. OTC라고 하죠. 이 뒤에 그림이 있나? OTC라고 하죠. 이 장외 거래. 비트코인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비중도 거래소 못지않게 굉장히 큽니다. 저는 거의 반반 정도로 보거든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것도 OTC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그 수가 지금 그것도 추산할 뿐인데 OTC에서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이 보유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OTC에서 부족한 수량은 또 거래소에서 이제 가져가거든요. 이 OTC의 비트코인 유동성을 대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어져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면 OTC 거래량도 이미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아니라 보유량. 거래소의 보유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동시에 OTC, 장외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보유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기관들이 매집을 해가는 거죠. OTC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4월 반감기, 4월 이때죠. 반감기 이후로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때도 이렇게 2024년 들어서 1월, 2월, 3월 오면서 쭉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게 급격하진 않았어요. 근데 4월 달 반감기 딱 지나자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채굴되어 나오는 비트코인 개수는 450개 아닙니까? 그 450개. 지금 근데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정기적 매수세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계속 이렇게 보유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은 반사이익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고, 아주 간단한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가냐?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2024년은 좀 특이합니다. 이 지난 사이클들 대비해서 거래소 보유량의 감소폭이 굉장히 커요. 2021년에도 한번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가격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가격만 올라가고
이 거래소 보유량 감소폭도 굉장히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거의 감소폭이 떨어진 게 없고 보유량이 떨어진 게 없고 그리고 2023년에도 거의 보이지 않죠. 아까 이제 처음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이제 한번 떨어지는 게 나왔는데 이 차트는 조금 더 이제 누워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튼 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켜 놨지만 거의 지난 사이클들에는 이렇게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쇼크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모자라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막 매수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죠. ETF 같은 거 보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루에 거의 5,000BTC씩 막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좀 비트코인 가격 빠지면서 유출이 좀 있었지만 그 전에는 3,000개, 뭐 5,000개 이상, 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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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개 이렇게 유입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트코인 ETF 운용사들은 어디에서 비트코인을 사갑니까? 거래소에서 사진 않죠. OTC, 장외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장외에서 이 ETF들의 비트코인을 사서 공급해주는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점프 트레이딩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라고 합니다. ETF가 증권이 설정되면 그만큼 1대1로 비트코인을 사주는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기관들은 장외에서 큰 풀을 형성해 놓고 자기들이 이제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주고받거든요. 그런 이제 하나의 풀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유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TF들이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점프 트레이딩 같은 기관들은 모자라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거래소에서 막 이제 조달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죠. 이런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를 그 운용하는 기관들의 비트코인을 대주는 그 점프 트레이딩 같은 유동성 공급자들은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가장 큰 거래소에서도 암암리에 심심치 않게 가격에 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막 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의 공급량이 지금 450BTC인데 현물 ETF만 5000BTC씩 사가면 당연히 모자라죠. 비트코인 당연히 어디서 구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소 보유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ETF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1월 달에 ETF, 현물 ETF 출시됐잖아요. 그리고 반감기 왔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지금 ETF들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죠. 5주 연속 비트코인 매입했다. 지난주 21억 3천만 달러로 또 21,550개 추가했다. 현재 총 42만 3,650개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막 사잖아요. 근데 한번 살 때마다 21,500개씩 막 삽니다. ETF가 5,000개 사는데 얘네는 2만 개 사네요. 그러니까 모자라요. 시중에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공식적으로 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산다고.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가격에 비트코인 가격에 잘 영향을 주지 않게끔 알고리즘 매매를 한다고 했어요.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21,500개를 거래소에다가 매수를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서 이렇게 그 호가를 좁혀가면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거래소 가격에 영향을 덜 주죠. 하지만 종국에는 거래소 보유량이 2만 개가 사라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보유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사고 싶어 하고 누가 좀 대량으로 사려고 거래소 들어왔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유통량이 많지 않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매수세가 붙으면은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얼마 전에 나스닥에 들어갔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완전히 편입되는데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 ETF인 QQQ 등에 투자하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자동으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면 많은 기관들과 개인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지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할 생각 없어도 이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어때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들어간 준 덕분에 더 많은 자금 유입이 가능해졌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빠져도 쉽게 잘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사기가 더 쉬워졌죠. 이런 기업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그냥 사람들이 간접 투자하게 되고 막 그런 풀이 늘어나면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쉽게 잘 빠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때 더 큰 상승 보고 그러면서 시장에다가 전환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때 더 유리하고 그걸로 비트코인 더 사고 이런 선순환 효과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더 산다. 네,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게다가 미국 채굴 기업인 허데이 1억 달러 규모 BTC 매입했다. 보유량 1만 96개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혼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또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들도 덩달아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이들은 비트코인을 채굴도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씨가 마를 수밖에 없죠, 지금. 허데이 굉장히 유명한 채굴 기업이고 그거보다 더 큰 기업이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비트코인 부자 기업 2위라고 돼 있죠. 마라톤 디지털도 11월에 6,500개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개예요, 지금. ETF 허뢰 5,000개 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매 분기마다 막 10,000개, 20,000개씩 사. 그리고 허데이 아까 1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추가 매입했다.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11월에만 6,500개 매수했다. B2 전략 벤치마킹한다. 이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량 대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 그리고 예년 2013년에서 2017년 불장과는 다르게 개인이 주도했던 그 불장과는 다르게 지금은 기업,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 그러니까 이 단위가 크잖아요. 한 번 살 때마다 이 업계 전문용어로 구찌가 크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찌가 큰 매수세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소 같은 곳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유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도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 오르나면 막 관심 갖잖아요. 우리도 업비트에 막 계정 막 만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근데 거래소에 남아있는 보유량 적으면 가격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조금 더 비트코인 저는 가격 상승폭이 클 것 같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년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양상이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우리가 69,000불 선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69,000불까지 반감기 가격 대비해서 69,000불까지 올라가면서 한 7배, 8배 상승이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 반감기 가격 대비해서 그 상승폭을 이번 사이클은 그것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고 그걸 뛰어넘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관들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항상 개인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여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줬고 그리고 공급량도 많이 줄어들어서 공급 쇼크가 이미 와 있어요. 유통량이 부족하다. 기관들이 막 사고 있는데 근데 개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예년처럼 나도 비트코인 투자해야겠다고 막 개인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글쎄요. 정말 더 큰 공급 쇼크가 오겠죠. 거래소의 보유량이 좀 줄어들어 놓은 상태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또 예년처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 폭이 예년보다 오히려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꼭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고 믿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이런 의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공급 쇼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저는 더 낙관적으로 이번 사이클에 전망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